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라이즈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민호님과 함께 프로덕션 수준으로 리프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첫 파트에서는 제가 왜 리프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 두 번째에서는 민호님께서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R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리포트 자동화 시스템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커머스를 위한 B2B SaaS 올인원 그로스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이 솔루션은 커머스의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하고 이 진단을 기반으로 어떠한 개인화 캠페인을 켜야 하는지까지 제안을 해주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주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솔루션의 일부로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페이지를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은 항상 산더미고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페이지를 열심히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했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다면 굉장히 시간이 아까운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험실을 하나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식으로 페이지를 개발하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뭔가 고객사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미리 리포트 형태로 분석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또는 정성적인 고객사의 피드백을 얻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첫 단추를 잘 꿰는 페이지를 개발해 보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실험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실의 역할로서 저희는 R 마크다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R 마크다운을 선택했는지 일단 디자인이나 개발 리소스를 크게 들이지 않고 분석가 혼자서도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ggplot, 케이블 엑스트라, DT와 같은 다양한 패키지를 통해서 리포트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 R 마크다운을 HTML로 익스포트를 하면 바로 웹상에 호스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만약 원한다면 HTML과 CSS를 직접 수정해가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결과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개발자분들과 디자이너분들의 리소스가 직접적으로 쓰인 페이지는 이 페이지가 거의 다였어요. 고객사의 어드민 화면에서 먼저 저희가 어떤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는지 목록을 볼 수 있게 화면을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 화면에서 각 리포트의 링크를 누르게 되면 R 마크다운으로 제작한 분석 레포트 HTML이 보이게 됩니다. 네, 이게 실제로 R 마크다운을 활용해서 빌딩한 레포트 결과물입니다.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다양한 타입의 분석 리포트를 RMD를 활용해서 빠르게 생성하고 또 안에 내용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면서 고객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의 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지표로 알려주는 레포트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코호트별로 리텐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레포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포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픈율과 같은 정량적 데이터와 고객사의 피드백을 통한 분석 컨텐츠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실제 우리 프로덕트에 적용될 애널리틱스 페이지들을 개발하기 위한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디자이너님들과의 또 협업을 통해서 자체 R&D 템플릿을 개발해서 리포트 퀄리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아래에 다이버스 리포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자체 템플릿을 사용해서 R 마크다운을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포트 생성기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드릴 것은 많지 않겠지만 일단
run.r이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코드를 실행을 하고 있고, 또 그 source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서 뭐 데이터를 로딩하는 함수 또는 전처리하는 함수 또는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util 함수들을 모듈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레포트 타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레포트 타입별로 폴더를 나누어서 스크립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포트 디렉토리 안에는 이 리포트를 생성하는 RMD 파일이 있고, 그 RMD 파일에서만 사용되는 util 함수를 또 모듈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성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레포트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RMD를 HTML 타입으로 로컬 서버에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된 HTML 파일을 AWS S3 버킷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이 버킷에 업로드된 리포트 링크를 고객사 어드민 화면과 연결시켜서 아까 보셨던 어드민 화면에서 클릭을 했을 때 빌딩한 리포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아무래도 한 번 빌딩되는 레포트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리포트를 빌딩을 한 후 알림 이메일까지 발송하는 플로우로 만들었습니다. 네, 먼저 니트 아래 렌더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로컬 서버에 HTML 형식으로 R 마크다운을 렌더링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뭐 팁을 하나 이제 드리자면 파람즈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면 외부에서 R 마크다운 내부로 변수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고객사에 대해서 또는 어떤 리포트 이것을 언제 발행하는가와 같은 변수들을 RMD 바깥에서 생성을 해서 RMD 안으로 파람즈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렌더링된 결과물을 이제 AWS S3 버킷에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는 AWS3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put objec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방금 빌딩한 HTML 파일을 S3 버킷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3 버킷에 업로드된 리포트 링크를 각 고객사 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백단에서 연결만 시켜주게 되면 바로바로 레포트를 고객사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발행되었다라고 하는 알림 이메일을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자체로 구축한 이메일 발송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스티비와 같은 이메일 솔루션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티비를 사용했던 그 코드를 아래에 첨부해 뒀으니까 혹시나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송을 하면 이런 형태로 메일이 발송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는 우리가 왜 리포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민호님께서 저희가 이러한 환경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래 어떤 세팅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라이즈에서 PO를 맡고 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상현님께서 앞서 구축하신 리포트 자동화 시스템과 더불어서 데이터라이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R 관련 프로덕션 환경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덕션 수준으로 R 운영 환경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로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버에서 하거나 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일관적으로 동작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R의 특성상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작성한 스크립트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됐을 때는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션 운영 환경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현재와 동일하게 동작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저희가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에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했더니 다른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었는데요. 일단 환경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의 버전 문제로 인해서 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키지 버전 관리 체계를 도입을 했고요. 짜임새 있는 코드 구성을 위해서 스크립트 모듈화를 했던 방법들, 그 다음에 에러를 기록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로깅과 알림 체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왜 필요할까요? R 같은 경우에는 특정 R 버전을 사용해야 하거나 프로젝트마다 서로 다른 R 버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석 환경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버전 문제를 관리하는 게 크게 이슈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R4.1 버전을 추가한 네이티브 파이프라든지 그런 버전마다 달라지는 기능을 통해서 서빙을 하는 경우에는 R 버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로컬이라든지 서버, 쿠버네티스 환경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경우에는 R 버전을 별도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도커 세팅을 미리 준비해서 환경에 맞는 도커 세팅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플럼버 API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 R 버전, 로커에 있는 R 버전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R 버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분석 환경에서는 타이디버스 이미지를 그냥 사용하되 레이티스트 최신 버전의 이미지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최신 분석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고요. 반면에 모델링 배치 작업을 할 때는 타이디버스 또는 R 버전으로 된 이미지를 사용을 하되 특정한 버전,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설치하는 형태로 활용을 했습니다. 모델링 배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전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최대한 버전이 명시적으로 부여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필요한 환경에 맞게 도커 컴포즈 스크립트를 설정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동작을 위한 설정은 프로덕션용을 위한 스크립트에 넣고 로컬에서 개발을 하기 위한 설정은 데브 스크립트를 별도로 둡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존 ECR을 쓰고 있다 보니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ECR용으로 도커 컴포즈 스크립트를 별도로 작성하는 형태로 이제 레지스트리 버저닝을 위한 이제 도커 컨테이너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키지 버전 관리인데요. 이제 아래 특성상 가능하면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지금 버전에서는 동작하는데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로 인해서 갑자기 만들었던 기능이 동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모델링 작업 같은 것들을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몇 달 정도 계속 운영 환경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돌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안 돌았는데 그게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도커를 통해서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할 때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는데 별도의 설정이 없으면은 그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과정에서도 최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빌드를 지속적으로 하는 환경에서는 이제 R 버전은 관리가 되었지만 패키지 버전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MB를 사용을 했고요. REMB는 자바스크립트의 npm처럼 락 파일을 통해 특정 시점의 라이브러리 상태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패키지 버전을 관리합니다. 락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REMB 라이브러리 버전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R 버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R에서 바라보는 패키지 이제 레지스트리 패키지 저장소, 그다음에 R 이제 크랜 같은 레포지토리를 사용할 경우에 그런 레포지토리 주소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별 정보라든지 패키지가 GitHub을 통해서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크랜을 통해서 설치되었는지 그런 다양한 설치 방식에 대한 정보가 락 파일에 담기게 됩니다.
그럼 REMB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게요. REMB는 스냅샷 함수를 통해서 락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서 remb.log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환경을 복구를 하려면 이 락 파일을 가지고 리스토어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저장된 환경에 맞게 다시 설치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패키지 버전을 명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도커와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도커에서 이제 이미지 빌드를 할 때 별도의 스크립트 설치 이제 배시 스크립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RMB 락 파일을 두고 이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처럼 이제 락 파일을 카피한 다음에 이제 원래는 리트랄 같은 것들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곳에서 RMB 리스토어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식으로 간결하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락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도커의 캐시 레이어로 인해서 빌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바이너리 설치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뭐 빌드를 하게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과정을 조금 더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뭐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빌드 시간 단축까지는 아직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스크립트 모듈화인데요. 소스 코드가 길어지고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제 시작할 때는 짧은 코드로 시작을 했지만 다양한 에러 케이스에 대응을 하고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코드가 포함되다 보면은 소스 코드가 이제 뭐 300줄, 1000줄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스 함수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R 스크립트를 불러오면은 이제 소스 코드는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소스 코드를 소스를 통해서 분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격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스크립트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전체 스코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패키지의 함수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 함수가 패키지 내에 있는 모든 함수를 어태치하기 때문에 함수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제 dplyr의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스텝 패키지에 필터 함수가 이제 덮어 씌우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비슷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모듈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R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듈화에 대해서 언어 차원에서 깊은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듈화로 함수를 재사용하고 싶은데 물론 패키지를 작성을 하면은 패키지를 통해서 훨씬 깔끔하게 관리는 할 수 있지만 패키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큰 작업을 하고 싶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모듈화를 달성해서 이거 레포지토리 수준의 모듈화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버전 4가 될 때 이런 기능들이 포함됐으면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모듈즈라는 라이브러리고 두 번째는 박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두 가지 다 약간 파이썬의 문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모듈즈보다는 박스의 경우에 뭐 문법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부 구조가 굉장히 파이썬의 모듈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의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의외로 박스의 모듈화 기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모듈즈의 장점은 박스에 비해서 훨씬 더 명시적인 함수 형태로 모듈화를 쪼개고 있어서 이제 이제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src 디렉토리 밑에 data.r이라는 스크립트를 두고 이제 get data from db라는 함수를 만든 상태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R 패키지를 만드는 것처럼 get data from db라는 함수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 함수를 export하면 되고요. 그 export를 위해서 모듈주에서는 export 함수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박스의 경우에는 저 export라고 하는 저 그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문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그 외의 함수, 그 외의 스크립트에서 불러올 때는 이제 모듈주의 경우에는 모듈주의 use 함수를 써서 src의 data.r 모듈을 불러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박스의 경우에는 이제 src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모듈을 불러오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모듈주는 저 모듈 자체를 모듈이라고 하는 별도의 객체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박스에서는 박스의 유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함수 내부적인 방법으로 모듈을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개의 모듈화 라이브러리를 조금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모듈즈가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박스 같은 경우에 파이썬의 모듈 시스템을 많이 차용을 했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한 모듈화를 달성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박스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박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버전 1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보다는 분석을 하시는 분이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모듈화에 대한 이제 좀 방향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 모든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기능은 패키지로 모아서 최대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B 커넥션이라든지 데이터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전처리 함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gg플롯의 그래프 디자인 템플릿이나 이제 색상 스키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저희 앞에서 보셨던 알마크다운을 통한 이제 문서 디자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키지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저희가 일을 두 번 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패키지로 작성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현님과 제가 회사에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특정 프로젝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능별로 모아서 스크립트를 분리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이제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더라도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파일 단위로 이제 모듈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수로 협업해야 되는 환경에서 훨씬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라이브러리 전체를 임포트하는 것을 피하고 라이브러리의 특정 함수만 임포트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면 모든 함수를 어태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현재 스크립트에서 해당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명시적으로 함수가 어느 라이브러리 톡에 임포트 되었는지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코드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모듈화를 통해서 이런 특정 함수가 임포트 되었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gin과 알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석을 저희가 할 때는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 보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을 하면 됐는데요. 운영 환경에서는 저희가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잘 동작하겠거니 만들어 놓은 코드가 정해진 주기로 자동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잘 기록해서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도커랑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하다 보니 일단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콘솔에 출력을 해두면은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프린트를 통해서 그냥 콘솔로 막 찍어 놓게 되면은
이제 언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에러인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기록을 해주지 않으면은 잘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로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한 시간 그리고 로그 레벨 같은 것들을 쉽게 출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로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글루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이제 처리 없이 이제 네임 변수에 있는 것들은 글루와 동일한 문법으로 이제 중괄호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문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일관적인 형태로 깔끔하게 로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어플로우라든지 뭐 다른 환경에서 이제 에러가 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남는 로그들을 모아서 파일 또는 이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발생한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랙으로 에러 메시지를 발송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주기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배치 작업을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업이 실패했을 때 에어플로우에서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된 로그 URL이 발송이 되다 보니까 일단 슬랙을 통해서 어떤 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저희한테 날아오고, 그럼 담당자가 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스크린샷으로 보이는 로그 URL 통해서 들어가면은 저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로거를 통해서 출력해둔 에러 메시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버 작업을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로 프로덕션 운영 환경을 구성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기본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R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개발을 하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많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생태계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느끼다 보니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샤인이라든지 플럼버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조금씩 개발 관련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발을 할 때 주로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가 돌아온 관점에서는 R 고유의 특성이나 생태계 때문에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워낙에 언어적인 특성도 많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발이 조금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결국 R로 개발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뭐 시각화라든지 R마크다운 같이 R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 아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언어들로는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R의 강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결과 R로도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R을 사랑하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다양한 분들 항상 환영하고 있고요. 데이터라이즈는 저희 데이터로 쏘아올릴 로켓에 함께 탑승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해 놓은 URL은 저희 회사의 채용 페이지인데요. 저희와 함께 데이터로 좋은 솔루션들 함께 만들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채용 페이지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현님과 함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